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에이전트 AI 때문에 IBM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죠. 그와 더불어서 보안업체들도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이 AI 열풍 때문에 최신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지만 월가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에 탑재된 새로운 보안 도구가 업계를 갖다 단기간에 재편할 것으로 예상치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반응 자체가 현실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공황 상태에 가깝다. 먼저 일단은 털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iShare의 사이버 보안 및 기술 ETF인 IHAK 이런 것들이 엔트로픽의 코드의 취약점을 검사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출시한 후에 금요일 주가가 3% 이상 하락을 했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주요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금요일에 한 8% 하락했던 것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런 것도 옥타 9% 하락. 요번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월요일에 역시도 모든 종목이 다시금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ETF가 4.7%까지 주가 하락하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9% 이상이 떨어지면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UBS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가 모든 지금 주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현재 수익의 흐름과 거의 겹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매도세가 AI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을 펼치고 기존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기업들이 더 많은 사이버 보안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라든지 분산 보안의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또는 신원 인증의 플랫폼 같은 인프라 제어 구축에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프라에는 투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I 기업들은 자체 모델의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 운영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도구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옥타, 디스켈라 같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이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일단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업계 전반에 걸친 무분별한 매도수 속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투자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전환 속에서 이들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팔로알토 이런 것들, 그다음 셀포인트, 체크포인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넷스코프 그리고 제이플로그 이런 것들의 업체들은 아무래도 회복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언급되고 있고,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사 플랫폼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강력한 기존의 네트워크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매력적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에서도 제이플로그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재확인하면서 엔트로픽의 새로운 도구처럼 코드의 보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죠. 제이플로그가. 그래서 제이플로그의 지금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보안 사업 이런 것들이 바이너리의 저장이라든지 관리 보안과 관련되어 있다.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불변 파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티팩트 이런 것들, 코드가 바이너리로 컴파일러 되는 것들, 최종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구별되는 기술적인 해자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J플러그의 매도세는 과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J플러그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 36%나 하락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데이나이브스 역시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팔로알토, 디스칼러 이런 사이버 보안 분야의 장기적인 승자로 꼽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해당 분야를 뒤열 것이라는 우려를 익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사이버 위협 환경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AI는 정교한 공격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기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동시에 공격의 규모와 정확도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AI는 향후 몇 년 동안의 사용자의 데이터라든지 엔드포인트 보호가 크게 확장됨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협력하는 관계지 이거 자체가 무너뜨리는 관계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거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섹터 평균 자체는 22.6배수인데 지금 이제 104배수나 되고 있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5년치는 물론 200배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이 좀 조정을 받는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패급배수 역시도 4.77로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성장도 많지도 않은데 이 정도로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따라서 같이 내려오면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조금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한번 보시면 2027년도 EPS가 4.84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포월드 기준으로 P는 80배수 정도 받고 있죠. 근데 80배수 자체가 일단 정당한지, 자, 그게 대해서 일단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었던 것이 이때까지 보안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들이 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 된 DCF 모델을 봤을 때는 지금 페어 밸류가 253불까지도 갈 수 있다. 34%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한 22%, 그다음에 이비타 마진은 31.5%, 그다음에 어넌드 된 프리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성장률을 70.9%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할인율을 조금 정해 봤을 때는 많이 준다 하더라도 한 268불, 270불까지 줄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도 또 주가는 내려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EV/EBITDA를 봤을 때도 256불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짜게 준다면 이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P 멀티플로 봤을 때는 한 376불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2년치를 갖다가 77배수 정도 했을 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0불에서 376불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지금 추세 자체는 하락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일단 직전 저점에 있던 300불 때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그다음 이런 것들이 있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서 첫 번째 하락하고 그다음 두 번째 쌍바닥 나갈 때, 자, 그럴 때 매수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으로서 저점이 높아질 때 있죠.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준다 하더라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잡든지,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마땅치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바닥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에다가 바닥이 될 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회사를 믿고 장기적으로 본다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가 완전히 바닥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방법, 돈과 시간이 있는 분들 한해서는 조금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사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단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일단 가지시고 우리가 덤벼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본다면 22.6배수, 65배수가 섹터 평균인데 41.98을 받고 있죠. 뭐 5년치는 뭐 313이니까 이게 말도 없이 높게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되고 있는 모양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급배수 역시도 지금 이제 1.43인데 1.6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밸류에이션 조정이 현재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J플러그의 지금 EPS를 본다면 1.09 정도 되고 있죠. 2027년도가. 자, 그렇게 했을 때 34배수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23배수를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지금 모습에서 한 24불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지금 이제 좀 고평가되어 있던 것이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하게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주가가 직전 저점까지 깨면서 내려왔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직전 저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가 바닥인지 더 밑에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준도 산다 하더라도 좀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 돌아 나간 후에 사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놓으시고 조금 일단 회사를 살피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회사가 계속해서 어떤 차별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되겠죠. 에이전트 AI 시대에 있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왜 건재한지 그게 보려면은 에이전트 AI하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안에 요 대결이 있는데 여기서 기술적인 해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2월이었어요. 기술 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파가 덮쳤습니다. 며칠 만에 수십억 달러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산업 하나가 통째로 흔들렸죠. 자, 오늘은 바로 그 인공지능이 불러온 패닉,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기술적인 이야기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AI 연구로 유명한 기업 엔스로픽의 발표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정말이지 사이버 보안 업계 전체를 전례 없는 공포로 몰아넣었거든요.
엔스로픽이 뭘 내놨냐면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그냥 보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마치 인간 보안 전문가처럼 코드의 논리를 쭉 훑어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알아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심지어는 이 코드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하고 패치까지 제안하는 그런 에이전틱 AI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찾는 게 아니라 해결까지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한 거예요. 와, 근데 그 능력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AI가 뭘 했냐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쓰이고 있는 오픈소스 코드에서 무려 500개가 넘는 아무도 몰랐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버린 겁니다. 업계는 그냥 발칵 뒤집혔죠. 시장 반응요? 즉각적이고 아주 가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냥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사이버 보안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섹터 전체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대표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는 이틀 만에 주가가 20%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자자들 생각은 되게 단순했어요. 잠깐만. AI가 알아서 코드 보안을 다 해준다고? 그럼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쓰던 이 보안 회사들? 이제 다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바로 이 공포감이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시장의 이런 패닉이 맞는 반응이었을까요? 혹시 시장이 뭔가 아주 중요한 걸,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가 진짜로 직접 클로드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우리 회사 대체할 수 있는 거니? 하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AI가 직접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기 입으로 핵심적인 차이를 딱 짚어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헷갈렸던 이 두 가지 개념, 완전히 다른 두 사이버 보안의 세계가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지금부터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이 비유가 핵심입니다. 클로드 같은 AI는요,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꼼꼼히 보면서 여기 블락이 딱 좋게 설계됐네 하고 지적하는 화재 예방 검사관 같은 거예요. 반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뭐냐? 실제로 건물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삐뽀삐뽀 하고 출동해서 불을 끄는 소방서인 거죠. 완전 다르죠? 하나는 일이 터지기 전, 다른 하나는 일이 터진 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I 코드 스캐너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이 가진 기술적인 해자랄까요? 그게 뭔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 운영체제에는요,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핵심 영역이 있어요. 바로 커널이라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센서는 바로 이 심장부, 커널 레벨에서 돌아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스 코드만 백날 쳐다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공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메모리 안에서만 몰래 활동하는 파일리스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파워쉘 같은 아주 정상적인 도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해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딱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코드만 보는 AI 스캐너는 이런 공격이 일어나는지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두 번째,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 나옵니다. 바로 데이터의 규모인데요. 매일 처리하는 이벤트 수가 상상이 가시나요? 수조 건입니다. 수조. 이걸 바로 위협 그래프, 즉 스렛 그래프라고 부르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심장이자 두뇌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개의 센서에서 매일같이 수조 건의 보안 이벤트들을 실시간으로 빨아들여서 분석하는 거대한 데이터 생태계인 거죠. 이건 다른 범용 AI 모델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의 독점적인 정보자산입니다. 이 데이터가 왜 강력하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고객 컴퓨터 한 대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 딱 감지되잖아요? 그럼 그 정보가 몇 분 안에 이 위협 그래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고객에게 쫙 공유돼요. 그래서 다 같이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시스템 전체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그런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AI가 사이버 보안 시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AI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훨씬 더 거대한 보안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비인간 신원, 그러니까 NHI라는 개념의 등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진 AI 에이전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인간은 상상도 못할 기계의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코드를 바꾸는 새로운 종류의 내부자가 생긴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 코드를 지키려고 AI를 데려왔어. 근데 그 AI는 누가 감시하지? 이제는 도구 자체가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보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사이버 보안은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AI와 나쁜 AI가 서로 싸우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벌어지는 기계 대 기계의 전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공격자들은 AI를 무기로 쓰고 있어요. 딥페이크 영상으로 가짜 화상 면접을 봐서 회사에 침투하기도 하고요. 해킹 공격의 전 과정을 AI가 알아서 지휘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이 반응하는 속도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공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쪽도 당연히 진화해야 합니다. 옛날처럼 보안 분석가가 앉아서 경고 메시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런 인간적인 속도로는 이제 어림도 없죠.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샬롯 같은 AI가 위협을 알아서 분류하고 대응하는 기계의 속도로 AI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 꼭 필요해진 겁니다. AI는 AI로 막아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결국 2026년에 시장을 덮쳤던 그 패닉은 사실 시장의 큰 오해였던 셈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아무리 성능 좋은 최첨단 화재 경보기가 나온다고 해서 소방서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중요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더 복잡하고 더 빠르고 더 교묘한 위협 속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실시간 방어 플랫폼, 즉 소방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IBM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에이전트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투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술 업계 전체를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IT 업계의 거인, IBM이 정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해요. 지난 10년 중에 현금 흐름이 가장 좋았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딱 한 달 뒤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IBM 주가가 무려 26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맞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쌓아올린 게 단 몇 시간 만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날아간 돈이 얼마냐면요. 자그마치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십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니, 역대급 실적 발표랑 역사적인 주가 폭락, 이 한 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범인은 바로 새로 발표된 AI 도구 하나였습니다. 이 시장 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거의 7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코볼이라는 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ATM 거래의 95%를 처리하고 은행이나 항공사, 정부 같은 정말 중요한 시스템의 깊숙한 곳에서 세상을 돌리고 있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낡은 뼈대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되고 복잡해서 이걸 아는 개발자들은 이제 다 은퇴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사업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IBM 같은 회사들한테는 이 낡은 코볼 시스템을 현대화해주는 일이 그야말로 경제적 해자였어요. 아무나 못하는 복잡한 기술,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 이걸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드 같은 AI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수백 명의 전문가가 몇 년씩 달라붙어서 하던 일을 이제는 AI가 몇 달 만에 그것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이 빨라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던 기존의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파괴된 거죠. 이 충격은 IBM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직감한 거죠. 이 새로운 AI는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AI는 우리가 아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에요. 에이전트 AI라고 불리는데 이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 그대로 디지털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세스, 즉 구독형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사람 수, 그러니까 좌석 수만큼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사람이 아니라 AI가 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여기서 시장이 딱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대분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AI가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을 버는 소비량 기반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고 반대로 사람 수대로 돈을 받던 좌석 기반 기업들은 말 그대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이 표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는 AI 덕분에 사용량이 폭발하는 인프라 기업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당장 사용자가 줄어들 위기에 처한 협업 도구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습니다.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던 소프트웨어의 시대는 끝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월가의 최고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I 덕분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 기업들은 돈을 아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죠.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실제로 시장 전망을 보면 전체 파이의 크기는 줄어들기는커녕 몇 년 안에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커지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단순히 우리도 AI 기능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만 가진 독점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AI도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데이터 해자를 파야 하고요. 둘째, AI가 어떤 일을 하던 꼭 거쳐가야만 하는 필수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수에 따라 돈 받는 건 그만두고 실제 만들어내는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흥분하기는 이릅니다. 이 AI 혁명이 현실 세계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AI가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말하는 환각현상도 여전하고요. 만약 AI가 큰 실수를 저지르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보안은 또 어떻고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장악하는 세상은 아직 좀 멀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똑똑한 투자자들의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AI가 먹어치울 수 없는 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할로 트레이드라는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자산의 세계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유시설이나 파이프라인, 실제 레스토랑 건물, 트랙터 같은 농기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발전소 같은 것들이죠. AI가 코드로 찍어내서 대체할 수 없는 진짜 실물 자산들 말입니다. IBM의 주가 폭락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의 가치가 근본부터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진짜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가지는가 하고 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